자, 다음 주제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이게 메인이 돼야 되는 그런 소식인데, 지금 계속 그냥 너무 큰 뉴스들이 터져가지고 좀 뒤로 묻히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새벽에 그 구속영장이 이제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그 기각의 소식을 딱 듣고 나서 바로 12.3 비상계엄은 어떻게 보면은 의회, 그러니까 민주당의 폭거에 맞서기 위한 그런 계엄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보수 정치를 새롭게 설계해서 정치를 리셋, 리뉴얼하겠다, 그렇게 싸우겠다, 그러면서 단결하자,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이 장동혁 대표가 오늘 내놓은 그 메시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저는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가 현재 상황에서 우파 보수 진영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정확하고 적절한 멘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도 비상계엄 1주년 맞이해서 이제 그 옥중에서 대국민 어떤 성명도 발표했습니다만, 결국은 이 비상계엄이라는 어떤 자체가 물론 비상계엄밖에 없었느냐 이런 어떤 의문을 표시할 수는 있지만, 당시에 어떤 상황으로 돌아가면 민주당의 의회 폭주, 입법 폭주를 통해서 갖가지 어떤 악법들을 양산하고, 그리고 장관들을 29명, 30명이나 탄핵을 하고 예산도 사상 처음으로 야당이 하는 어떤 삭감 예산, 이 준예산이 발동되는, 사실상 국정마비를 시키고 있는 됐죠. 그런 어떤 상황에서 현직 국가 원수의 어떤 고민에 찬 국가긴급권 비상계엄이 발동이 됐는데, 이게 좌파들에 의해서 이 프레임이 이제 내란 프레임으로 이제 변질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측면에서 결국 이제 싸웠지만 탄핵이 되고 또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이 넘어갔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국민들이 가장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환율 문제라든지 또 부동산 문제라든지 또 사법을 파괴하는 이재명 민주당 정권에 맞서 싸워야 되는데, 사실 이런 것보다는 내부에 있던 뭐 사과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굉장히 좀 갈등을 느끼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어떤 측면에서 장동혁 대표가 분열이 아니라 단결을 통해서 국민이 원하는 어떤 분야에 국민의힘이 대안을 제시하고 싸워야 된다, 이런 어떤 메시지를 낸 것은 저는 지극히 합당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좀 약간 오해를 살 만한 그런 상황들이 좀 벌어졌었는데요.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는 분명히 단결을 얘기했는데, 얼마 있다가 송원석 원내대표가 갑자기 또 계엄 발생을 막지 못해서 죄송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사과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준 겁니다. 근데 제가 송원석 국힘 원내대표가 왜 이런 얘기를 했지 하면서 그 발표하신 내용을 갖다 이렇게 좀 자세히 좀 살펴보니까 그 내용이 사실 이겁니다. 계엄 자체를 사과했다기보다는 약간 민주당의 폭주로 인해서 계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막지 못한 걸 사과했다. 저는 그렇게 좀 들기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당대표하고 원내대표 사이가 뭐 뭔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뭐 트러블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두 분 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게 역할이 다를 뿐이다. 우리 서로 충분히 소통하고 지금 행동한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내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당대표와 원내대표는 당의 이제 투톱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소통과 메시지 관리가 대단히 중요한데, 언뜻 보면 좀 다른 것 같지만, 그러나 또 자세히 보면 그 기본적인 맥락은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송원석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원내대표로서 의원들을 또 다독이고 의원들을 좀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또 역할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잘 아시긴 처럼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의원 25명이 국회에서 소통관에서 계엄에 대한 어떤 사과를 하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사실 여기에 대해서 또 뭐 평가가 뭐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또 많은 분들이 또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원내대표로서는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즉 적절한 어떤 비상계엄 1주년을 맞이해서 사과는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사과의 어떤 메시지가 기존의 전반적인 어떤 국민의힘의 어떤 방향에서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 즉 12.3 비상계엄 1주년을 오늘 맞이했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든지 또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라든지 또 대통령 후보로서 김문수 전 후보 같은 경우도
국민들에게 비상계엄이 발생한 이후에 결과적으로 불평과 그리고 여러 가지 좀 혼란을 끼친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과를 해왔습니다. 사실 사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많이 했습니다. 예. 신물나도록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원인을 발생한 것은 결국은 민주당의 어떤 의회 폭주, 국가 마비라는 점도 또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 어떤 측면에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오늘 송원석 대표도 사과를 하면서 이런 어떤 계엄 상황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국민의힘에 대한 부족함을 사과했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재명 정권이 지금 사법 어떤 그 부의 독립이라든지 법치주의라든지 또 지금 상권 분립을 파괴하는 이런 어떤 부분, 특히 어떤 국가 경제를 엉망으로 만드는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어떤 요구도 당당하게 송원석 원내대표가 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송원석 원내대표의 입장과 장동혁 대표가 말이 좀 다른 부분은 있지만 그러나 전반적인 메시지는 저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계엄의 자체에 대해서 계엄 때문에 국민들이 심려를 끼쳐드린 거, 이거는 사과를 할 수 있겠지만, 근데 계엄이 발생하게 된 그 원인이 결국 민주당의 폭주, 바로 그 어쩌면 그 의회 독재 체제가 만들어진 그런 상황들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 국민의힘 당대표나 원내대표나 똑같이 싸우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다 냈던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옥중 메시지를 내놓으셨는데 비슷한 얘기가 지금 담겼습니다. 바로 제가 아까 오프닝하면서 잠깐 소개해드렸지만은 12상 비상계엄은 헌법수호 책무에 결연한 이행이었다.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이 깨어나 일어서달라는 절박한 메시지였다. 이것과 함께 어떻게 보면은 지난 이재명과 민주당이 얼마나 폭거를 취했나. 그러니까 헌정사상 초유의 선동 탄핵, 방탕 탄핵, 이적 탄핵하고 예산 삭감하고 입법 폭주하고 이런 헌정 위기 상황에서 자유주의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찾고자 한 것이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국민을 짓밟는 정권의 레드카드를 함께 꺼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레드카드 얘기는 지금 장도혁 대표나 송원석 원내대표, 이 국민의힘에서 이재명에 대해서 계속 레드카드, 민생 레드카드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어떤 그 옥중 입장문을 쓰면서 예. 얼마나 많은 어떤 고뇌과 고민이 담겨져 있는 것을 이제 한 문장 한 문장을 보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 결국은 당시로 돌아간다면 정말 많은 탄핵, 장관들 29명, 30명의 있던 탄핵을 통해서 국가를 마비시키고 예산을 마비시키면서 특히 악법들을 양산을 통해서 우리 국가 어떤 질서를 흐트리게 할 때 현직 국가 원수로서 느낄 수 있는 뭐랄까 고뇌, 고민은 사실은 다른 어떤 사람도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에서도 국가 긴급권은 오롯이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발동 여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 어떤 것들이 나중에 정치적인 어떤 책임 논쟁은 붙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법적으로 이렇게 내란으로 프레임으로 전환하는 것은 전적으로 민주당과 좌파 진영의 이게 정치적 어떤 선전선동에 우리가 철저히 당한 그런 꼴인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똘똘 뭉쳐서 이제 싸우면서 특히 어떤 민생, 특히 그 반헌법적인 이재명 정권의 이런 어떤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레드카드를 꺼내야 되는데, 그럼 레드카드가 뭐냐? 다양한 어떤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이재명 중단된 재판을 다시 속개 재개하는 것이 1번 레드카드고, 예.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제 싸워야 되는데, 그런데 싸우는 게 우리가 굉장히 좋은 카드들이 많죠. 환율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얼마나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환율 때문에 지금 최근에 물가가 그 주요소에 있던 기름 가격이라든지 수입 농산물을 중심으로 해서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생각해 보십시오. 2024년 2월 달에 당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파 쇼를 하면서 물가가 올랐다고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수백 배가 올랐는데도 과연 국민의힘에서 이런 어떤 물가 이슈를 가지고 제대로 지금 싸우고 있습니까? 그때 물가 잠시 후에 저희가 경제평론가 모셔가지고 얘기를 하겠지만요. 물가 오른 게 말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때 왜 소주성하고 최저임금 올리고 막 그런 짓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6%가 넘게 물가 상승률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걸 윤석열 정부 때 2022년부터
계속 끌어내려서 1점대까지 물가를 내려놨더라고요. 근데 그게 막판에 이 민주당이 계속 발목 잡으면서 민생이 망가지면서 2%대로 조금 올라간 것 같고 큰 난리를 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우리가 꺼낼 수 있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정권이 꺼낼 수 있는 레드카드가 많은데 예. 사실은 이런 레드카드를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그리고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런 측면을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오늘 또 25명이 또 사과하고 또 그 이전에 사과를 둘러싸고 국민들에게 또 많은 또 갈등 양상을 보여주고 예. 그러면서 실망을 끼쳐주고 뭐 이런 어떤 상황들이 너무 참 안타깝고 이런 어떤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와 송원석 대표가 결국은 좀 역할 분담을 해서 송원석 대표가 어떻게 보면 좀 이걸 최대한 좀 묶기 위해서 완충장치 역할을 그렇습니다. 좀 하는 거겠죠. 묶기 위해서 예. 오늘 성명도 좀 발표를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런 어떤 그 사과를 하는 사람들도 물론 뭐 그런 어떤 뜻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싸우기보다는 자기 정치를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많다.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배인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김건희 여사를 두고 천박하다 이런 어떤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표현이. 제가 민주당 의원들과 지금도 이 방송을 마치고 또 토론 방송에 나가서 싸우는데 민주당에서도 잘 쓰지 않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지금 의원들이 있고 또 비판하는 의원들이 있는 것을 보고 왜 우리는 좌파들처럼 저렇게 어려울수록 좀 똘똘 뭉쳐서 싸우지 못할까 이런 참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지금 댓글창에서 송원석 의원도 그러니까 송원석 원내대표도 문제가 있다 막 그렇게 비판을 하고 계시는데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장동혁 대표가 사과 없이 어떻게 보면은 12.3 계엄에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과 민주당의 폭거에 대해서 맞서 싸웁시다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너무 김을 빼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에 좀 걱정을 좀 했는데 저희가 취재를 좀 해보니까 이게 다른 목소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당내에서 조금 전에 이제 보여드린 대로 25명의 어떻게 보면은 이 초재선 의원 그룹에서 이렇게 막 항의 성명 나오고 25명이 이런 걸고 이렇게 뭐 사과를 한다고 하니까 그 전에 송원석 원내대표가 장동혁 대표하고 충분히 어떤 상의를 거쳐가지고 미리 국민의힘의 사과는 이런 내용이라고 이렇게 싹 한번 얘기를 김을 좀 뺀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도 참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예. 저런 어떤 발언을 이제 한 것이고 결국은 민주당과 싸우고 또 당내를 좀 최대한 좀 주스르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 특히 우파 보수 지지자들이 봤을 때는 좀 송원석 대표의 어떤 발언에 좀 문제가 좀 있는 부분 그리고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송원석 대표의 어떤 그런 입장 즉 개별 의원 입장이 아니라 당을 추스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도 있다는 것을 좀 또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 나온 요 25명은 장동혁 대표하고 아무런 상의가 없었지만 그러나 송원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장동혁 대표하고 상의하고 그리고 나서 결론을 낸 거니까 이거는 좀 여러분께서 비판하시더라도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전 국민의힘 의원이신 송석준 의원과 함께 자, 오늘 벌어졌던 정말 여의도에서 벌어진 그 많은 정치 사건들을 쫙 한번 다뤄봤습니다. 여러분께서 좀 궁금해하시는 그런 사항들 좀 궁금증이 좀 해결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도 좋은 논평해 주신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